28살의 청년이 속세와 연을 끊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넓은 호수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홀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청년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월든의 저자이다. 마틴 루서킨, 간디, 법정 스님, 세 위인이 모두 인생의 책으로 꼽은 작품이 바로 이 월든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전부터 지금까지 소로는 한결같은 비난을 당하고 있다. 도로는 위선자야. 소로는 고독을 찬양했지만 사실 월든 호수는 도심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닿는 곳이었다. 자급자족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강조했지만 어머니에게 빨래를 맡기고 밥을 얻어먹었다. 친절하게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괴팍한 성미였다.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 그만큼 그의 삶은 글과 때로 모순되었다. 요즘 같으면 소로는 수많은 악플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대학생 때 처음 월든을 읽었을 때 나는 이런 이상함을 제일 먼저 느꼈다. 이 아저씨 말은 멋있게 하는데 앞뒤가 안 맞네. 그때만 해도 나는 삶이 한번 마음먹은 대로 쭉 살아야 하는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인생은 내 예상과 달리 흘러갔다. 나는 좋은 직장을 얻고도 곧 그만뒀고 박사학위를 따고도 교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경쟁을 견디며 온 힘을 다해 이루고 나면 기뻐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만큼 배웠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냐? 하지만 내게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다. 이런저런 우연과 포기 끝에서 나는 시골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월든을 다시 만났다. 40이 되어 월든에서 내가 읽은 것은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문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견고하고 유연한 삶의 태도였다. 소로는 평소 자신에 대한 야유나 비난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고독을 즐기면서 때로 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도, 찬양했던 숲속 생활을 불과 2년 만에 접는 것도 누군가에게 해명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자신의 고유한 느낌 그대로 살았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호숫가 오두막을 떠나며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숲으로 들어간 것만큼 좋은 이유로 숲을 떠났다. 내게는 살아야 할 여러 개의 다른 삶이 있어서 숲에 사는 하나의 삶에 더 시간을 쓸 수가 없었다. 내가 월든을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모순까지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이런 역동에 있을 것이다. 한계를 돌파하며 사는 것은 멋지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 그런 내가 싫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삶 역시 유능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그 상태 그대로 살아남을 공간이 있다. 지금 나는 8년째 시골에서 적게 벌고 쓰며 꾸준히 낮잠을 자며 살아가고 있다. 여름에는 블랙베리를 따고 가을에는 라벤더의 가지를 쳐주지만 힘들 때까지 하지 않는다. 매주 가족들과 함께 각간 통밀로 빵을 굽고 단순한 식사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겠다. 단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삶을 찾았을 뿐이다. 그 다음의 삶이 궁금해진다면 나 역시 숲을 떠나 새로운 길로 걸어갈 것이다. 어설프고 부족한 그대로.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의 나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도시인을 위한 이상하고도 정확한 위로. 숲속의 자본주의자 박혜윤 작가가 소로에게 들은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선. 도시인의 월든, 박혜윤 지음.